아름다운 관동 팔경의 하나인 삼척 죽서루. 이곳에서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흥을 돋우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우리 가락, 우리 소리에 한껏 취해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인문 콘서트. 인문 공간의 재발견과 삶 속의 인문을 공유하는 골목 콘서트가 원주 단곡역에서 열렸습니다. 단곡 역사 이야기와 함께 아름다운 국악 퓨전 등 따뜻한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인문 콘서트 현장을 담아봅니다. 나날이 관중들이 늘어나고 있는 강원FC의 K리그 홈경기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멀리서 찾아온 팬들을 위해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와 팬들의 응원 열기까지 그 뜨거운 강원FC의 K리그 홈경기 현장을 담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0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비도 내리고 바람도 네. 강하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비는 정확하게 11일 만에 내리는 장맛비고요. 특히나 동해 쪽에, 동쪽 지역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많게는 내일까지 200mm의 강한 비가,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에 네.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까지 동반을 해 내린다고 하니까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시설물 점검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기한 리포터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365의 인간 비타민, 인간 무기질, 인간 아미노산 기포터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생방송을 오는데 저는요 무슨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후룸라이드 타는 줄 알았어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게 또 그동안 너무 가물었지 않습니까? 이 가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 오늘 그 단비 같은 소식들이 들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비 같은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기환 씨가 전해주시죠.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굉장히 멋진 곳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네, 네. 춤도 보고 노래도 듣고 뭐 그야말로 호강을 하고 왔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호강? 네. 뭐 잔치집을 갔다 오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잔치 맞아요. 진짜 예. 잔치요? 근데 예. 기환 씨 생일 지나잖아요. 생일 꽤 생일은 오래전에 제 지난 생일 걸로 알고 언제인지 있는데. 아세요? 알죠. 모르면서 아유, 언젠데요? 연초잖아요. 넘어가세요, 빨리. 맞습니다. 예, 잔치는 예. 잔치인데 일단 제가 예고를 드립니다. 저 말고 저랑 같이 또 이제 출연한 사극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어허? 예,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사극 배우? 그 사극 배우랑 저랑 또 네. 제대로 즐기다 왔는데 어떤 잔치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하하, 그 밀지 말라니까 그러네. 내 뒤로 가진 건 이 잘생긴 얼굴밖에 없지만 이래도 시를 사랑하고 풍류를 사랑하고 여인네를 아닙니다. 행랑아범, 요거는 편집을 하시게. 문학을 사랑하는 그런 사내대장 부여시다. 오늘 이 강원도 삼척에 정말 재미난 잔치가 열린다고 해서 내가 이 한양에서 무려 이틀을 꼬박 걸어왔거늘. 그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타고 왔을 것인데 아니 행랑아범, 말이 없으면 얼룩말이라도 대령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놈. 어쨌든 얼마나 대단한 잔치길래 나를 얘까지 불렀는지 내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하하, 얼쑤. 저 사극 배우 잘생겼죠? 연기 잘하네. 예. 근데 누가 보면 뭐 제가 차린 잔치상인 줄 알겠어요. 뭐 어쨌든 어깨가 들썩이고 콧노래는 절로 나오는 이 왁자지껄 풍류나들이 구경하러 여기 다들 모이세요. 예, 줄 서세요. 이 집이요 글쎄 잔치 맛집이더라니까요. 아유 곱다. 자, 어디 삼척 죽서루로 잔치 구경 떠나보실까요? 강원도 삼척의 서쪽 맑디 맑게 흘러가는 50천을 뚝 잘라 가로막은 이 천리절벽이 하나 있었으니 이 바라만 봐도 정관입니다. 헌데 그 절벽 위에 누각이 하나 자리를 잡았군요. 이 조선 팔도에 이만한 경치를 지닌 곳이 또 있을까? 내 이 절경을 보니 문득 시상이 떠오르는만 그래. 행랑아범, 죽서루로 운을 띄워보거라. 죽이는구만. 서 있기만 해도 죽이는구만.
누구야 누구? 나를 이렇게 멋진 곳에 부른 게 누구야? 화가 나네요. 삼행시 천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심플하네요. 네. 자 어쨌든 잔치가 괜찮은지 판단하는데 또 먹을거리만한 게 없겠죠. 맨드라미. 맨드라미. 아 이거 먹으면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나? 아, 예, 제 양반이어가지고. 예. 야, 기가 막힙니다. 예. 아유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러 나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덕은 꽃차와 또 우리 손으로 만든 또 우리 삼척 막걸리로 만든 증편 나눔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봉사단이에요. 아유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시네. 이 덕분에 이 맛있는 차와 이 증편 덕분에 오늘 공연이 아주 더 재미있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하. 자 이제 곧 그 공연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때? 본격적으로 한번 즐겨보시지 않겠어? 가시죠. 하하 여봐라. 첫 무대를 연 건 바로 타악인데요. 이 모든 북의 울림이 아주 웅장합니다. 자 보세요. 아, 정말 뭐 느낌이 확 오네요. 거의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의상이면 공연이면 정말 멋집니다. 예. 팔 근육이 좋네요. 멋있네. 제 네, 팔 네. 근육 같죠? 방금 나온 저 젊은 총각들. 나보다는 조금 덜 생긴 비 한 방울 것 같은데. 내리지 않고 어떠소? 누군지 덥지도 궁금하지 않고 않소? 이렇게 내가 시원하게 조금 전에 우리 관객 저분들을 여러분들 만나고 보기 좋게 왔는데 날씨가 어떤 이렇게 분들인지 좋으니 한번 만나러 아마도 우리 가보시죠. 삼척 시민 여러분. 오. 저도 같은 멤버 같죠? 이질감이 진짜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분들이시죠? 예. 멋지시네요. 여기 뭘 외치고 계셨던 것이요? 이거는 모든 북이라고 하오. 한양에서 모든 김밥은 많이 먹어봤어도 이 모든 북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그 사물놀이 할 때 북 있잖아요. 그런 북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크게 만든 북인데 이 북을 여러 명이서 친다고 해서 모든 북이라고 합니다. 신봉사가 또 이야기 속에는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는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인 김유리 씨의 무대입니다. 딸 자식을 강고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나는 방금 신청이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았지만 신청이는 아니었어. 그렇다면 저 낭자는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소?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내가 아는 그 낭자가 맞다면 혹시 그 작년에 그 평창 그 겨울 대잔치 때 그 폐막식에서 그 했던 그 여인 아니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선수단 입장 판소리 공연을 맡았던 소리꽃 김유리 씨입니다. 기억나죠? 아니 예. 그 낭자 대체 이 머나먼 삼척에는 어떤 일로 이렇게 오신 것이오? 오늘 2019 죽서로 풍류음악회를 여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또 맡고 소리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삼척까지 내려왔죠. 예. 삼척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소통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재밌게 해야겠죠? 자 이번엔 산조 합주를 들어보실까요? 이 산조 합주는요 가야금, 거문고, 해금, 피리, 대금, 아쟁 같은 악기를 하나 또는 둘씩 편성해서 연주하는 곡인데요. 이 남도의 무속음악을 모체로 해서 발달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소리 좋죠? 다들 연주에 푹 빠졌는데요. 우리 소리, 또 우리 가락이 정말로 듣기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이어지는 가야금 산조 역시 이 밤 공기를 가르며 청량하게 귓가를 파고듭니다. 사실 저분과 제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무슨 인연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허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구나. 낭자, 안녕하시오. 싫어하시는데요? 놀라셨어요. 산조는 저희 기악 독주곡의 형태 중 하나인데 이제 가야금 산조는 말 그대로 가야금을 독주곡으로 연주하는 그런 곡입니다. 춤 중에 으뜸은 바로 이 부채춤 아닐까요? 세상에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부채 하나하나가 원을 만들고 나비가 만들고
파도도 만드는 춤으로 이 부채 하나로. 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하늘 부채춤의 뒤를 이은 것은 바로 진도복춤. 북을 치고 춤을 추고 기완이는 흥이 나고. 진도복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오. 네, 진도복춤은 고 박병천 선생님께서 추신 춤으로 전남 진도에서부터 전해온 춤입니다. 마지막 무대는 모두가 함께 부르는 진도 아리랑. 진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서로 풍류음악회 즐겨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어제 죽은 사람들 불쌍해. 이렇게 좋은 걸 못 보고 죽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 최고의 국찬이죠? 네, 오늘 삼척의 당도에 이렇게 제대로 된 풍류를 즐겨보니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 아니죠. 근심, 걱정, 고민들을 그냥 한 방에 씻겨내려가는구만. 이보시오, 그런데. 네, 오늘 삼척의 명물, 이 죽서루에서의 하루를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오.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지 않겠어? 얼씨구, 좋다! 멋과 문치가 있는 일이나 그것을 즐기는 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풍류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삼척 그리고 죽서류가 해답입니다. 아시겠소?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삼척 죽서루에서 풍류를 제대로 즐기고 오셨어요, 기완 씨가. 그렇죠.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죠. 거의 저 지금 신선이에요. 보이세요? 저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삼척 죽서루의 경치도 경치인데요. 보셨잖아요. 춤, 또 음악, 이게 또 어우러지니까 이거 호캉스가 따로 없어요. 바캉스예요.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보면서 춤을 막 들썩들썩 덩실덩실 추시던데 저도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우리 어머님 말씀 너무 놀라웠어요. 이 좋은 걸 못 보고 어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 표현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 어머님 표현을 듣고 저분을 리포터로 영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력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이 풍류 음악회가 아니더라도 삼척 죽서루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이 경치가 그냥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척 죽서루 한번 가보셔가지고 경치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인문과 관련된 소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인문학 강좌 있죠. 인문 기행 있죠. 인문 콘텐츠, 인문이랑 단어랑 관련된 축제 행사 있고 소식까지 많은데 근데 막상 누군가가 이렇게 인문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좀 어렵죠?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인문학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연결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다. 저는 좀 쉬운데 명수 씨한테는 어렵겠지만 인문학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과외 받으세요. 아니 진짜 신선이 되셨더니 그러니까요. 신선이 되셨다고 하셨더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양반 같아요, 양반. 네네네. 혹시 두 분 그거 아세요? 인문은요 의외로 우리 삶 곳곳에 그리고 일상 속에 스며 있다고 해요. 특히 오늘 이 공연을 보신다면 인문이라는 이 단어가 좀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 콘서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 반곡동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의 한 간이역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방곡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콘서트는요 아주 값비싼 티켓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인문학을 사랑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콘서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고즈넉한 아날로그 감성의 대명사 간이역. 이곳에서 아름다운 음악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추억의 간이역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작고 아담한 역사 원주 반곡역. 이곳에 들어서면 예술과 사람이 마주하는 쉼터 반곡역 갤러리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대합실을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는 반곡역을 찾는 이들에겐 작은 휴식터.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철길이다. 너무 예쁘다.
1941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반공역은 그 옛날 벌목을 운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차역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운명을 함께했던 역사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올해 말 중앙선철로가 옮겨지면서 아쉽게도 폐역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이라는 아쉬움과 새롭게 시작될 반공역을 응원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소박하지만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역의 문화와 공간을 재발견하는 골목 콘서트입니다. 공연 제목이 인문 360 골목 콘서트더라고요. 어떤 공연일까요? 네, 골목 콘서트는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동네와 그리고 그 골목에 깃든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즐기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문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인 걸까요? 사실 인문이라고 하면 저도 무슨 철학, 역사, 문학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잘 생각해보면 인문이라는 게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삶 속에 있는 일상들을 조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걸 다채로운 시각으로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문 360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그런 다양한 인문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문 360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바로 골목 콘서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여러 지역의 일상 속에 숨쉬고 있는 인문 콘텐츠들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총 5개의 테마로 30여 곳의 골목들을 찾아다니며 전시와 공연, 강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곳 원주의 반공역인데요. 제가 아까부터 리허설 현장을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어떤 공연보다도 악기도 다채롭고 음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팀에서 어떤 음악 들려주실 건가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서 서양의 음악과 악기들을 접목시켜서요. 21세기에 발맞춰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전통 음악을 이렇게 세워오자 어렵게 느껴지는 전통 음악을 현대화해서 관객들에게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음악공장 사람들.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물론이고요. 재즈와 클래식 등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퓨전 국악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연하게 될까요? 에스닉 예술가라는 말이 좀 독특하긴 한데요. 오늘 공연 이름이 아리랑의 꽃이더라고요. 아리랑의 꽃이 어떤 공연일까요? 아리랑이라는 곡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도 몇 개의 아리랑을 가지고 이곳 반공역에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묶어서 저희가 한번 곡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 곡을 가지고 주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일상과 삶을 녹여내는 골목 콘서트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때문에 공연 프로그램들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편안한 곡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곡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하시나요? 오늘은 아리랑도 있고요. 난감하네라는 곡도 있고 쾌지나 칭칭나네랑 이렇게 비나리 곡이 있습니다. 공연하신다고 굉장히 예쁜 핑크색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 국악에 어떻게 드럼이 있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국악하고 하다 보니까 국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듣기 편하시지 않을까 드럼을 좀 얹어보면 그래서 드럼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이란 공간 안에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석에 사람들이 알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연 보실까요? 드디어 공연 아리랑의 꽃이 시작됩니다. 낯설지만 친근한 우리의 국악과 클래식 악기의 절묘한 콜라보 그리고 이어지는 사회자의 반공 역사 이야기.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해 있는 이 작은 간이역 어떠신가요? 이곳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 반공역의 구역장님 정태진 역장님을 모셔서 반공역에 대한 역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반공역은 중앙선입니다. 이 중앙선은 지금 청량리에서부터 제천, 단양, 영주, 경주를 걸쳐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70년대가 되면 반공역의 산 증인으로부터 듣는 살아있는 반공 역사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공역에서 의미 있는 공연에 또 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아유, 저도 그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또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이 골목 콘서트를 또 기회 삼아 우리 그 반공역의 역사를 또 많이 알려주는 계기가 돼서 참 저도 뿌듯합니다. 조금 있으면 폐역이 된다니까 좀 아쉬운데요. 네, 많이 아쉽죠. 네, 네. 그래도 반공역에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반공역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문화 공간으로서 또 우리 역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일제 강점기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등록문화재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 잘 남아 있을 겁니다. 시민들 언제 오셔도 뭐 힐링하는 공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간직한 반공역에서 다채로운 퓨전 국악을 즐기며 아날로그 감성에 젖는 관객들.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퓨전 국악이잖아요. 서양 음악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대중음악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상 한국인인데 국악을 모르고서 잘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린이 친구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도 같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되게 이런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일상의 반가움과 힐링을 선물한 골목 콘서트. 다채로운 연주와 색다른 국악 선율에 관객들은 어느새 무대와 하나가 됩니다. 남성분들 더 크게 퓨전 국악이랑 이렇게 현대 음악이랑 맞춰서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아주 빠져들어서 감상했어요. 더구나 기차가 가는 그런 모습까지 같이 곁들여지니까 더욱 특이하고 아름다웠어요. 좋았어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일상 속 소통의 장이 되는 골목 콘서트. 음악과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더욱 특별했는데요. 앞으로도 인문과 콘텐츠,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예술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콘서트 어떠셨나요? 전 사실 공연 보면서 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공간들, 이렇게 간이역 같은 곳에서 이런 공연들이 정말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생활 그 반경 안에서 맞아요. 저렇게 뭐 색다른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새롭고요. 좀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어떻게 보면 쉼표 같은 잠시 네. 쉬어가는 콘서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우, 명수 씨, 그 쉼표 같다는 네. 표현이 왜 이렇게 확 그렇죠. 와닿죠? 예, 예, 오늘 그 예. 뭔가 이게 시상들이 막 터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공대생인 줄 알고 인문학 좀 소양이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네. 거기다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네, 네. 이 공연은 뭐랄까요, 마치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만나는 또 이 친구 같은 혹은 뭐 김용석 아나운서나 저처럼 네? 보고만 있어도 편안해지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시죠. 용석 알겠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그런 공연이 아닐까 싶은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 자체가 한 객석이 5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소규모 공연이라서 더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친근하고.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의 이렇게 소소한 일상 공간을 잘 활용해서 색다른 인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2019 골목 콘서트였습니다. 원주는 이번에 반공역이 끝으로 막이 올랐지만요. 앞으로 전국의 그 골목골목 구석구석 잘 찾아간다고 하니까 예. 끝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 지나치기 쉬운 일상 혹은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저희 셋이 이렇게 방송하는 순간들도요. 네. 잘 담아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쁘죠? 네, 맞아요. 저희 셋이 예쁘잖아요. 그럼요. 자, 어쨌든 그 이 아름다운 우리의 그 풍경들, 네. 우리 자연 풍경들을요.
하늘에서 마치 그 한 마리의 새가 바라보듯 그 모습으로 담아내는 모습은 어떨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높은 곳에서 항공사진 속의 그 모습을 담아내는 작가분이 있는데요. 곽풍영 작가거든요. 함께 보시죠. 하늘에서 바라본 전북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공사진작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20여 년 전북의 하늘을 산책해온 항공사진작가 곽풍영. 오늘은 그가 이야기하는 항공사진의 매력을 들어봅니다. 20여 년 발품을 팔아 남긴 전북의 항공사진을 만날 수 있는 곳, 곽풍영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처음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요. 시간이 지나 과거의 사진들을 마주하니 그의 사진에는 기록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항공사진을 찍고 할 때는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제가 좋아서 찍었고 하늘에서 내려다는 풍경을 사진 속에 담고 싶어서 찍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점점 변화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해서 계속 열심히 항공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전주 삼천의 풍경에 반한 그는 이후 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항공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해져 직접 헬기를 탈 일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항공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광이나 아름다운 모습, 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에서 새의 눈이 되어서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존재가 굉장히 작구나.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마치 신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제3자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익숙한 전북의 자연과 이름난 관광지도 그의 사진 속에서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타일바닥 같은 사진이 특히 흥미롭죠? 촬영 장소는 부안의 개화도를 촬영을 했고요. 제가 개화도를 자주 찾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은 전신주가 없고 오로지 이렇게 개량화된 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봄에 이곳을 찾으면 자라나는 녹색의 보리밭과 또 밭을 갈고 있는 논과 완전히 밭이 갈고 나서 이렇게 변해져 있는 색깔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날은 완주의 한 저수지를 찾았는데요. 이곳 역시 곽풍영 작가가 즐겨 찾는 출사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한 번도 같은 얼굴로 반기지 않는 자연. 때문에 촬영을 앞둔 그는 늘 설렙니다. 여기 오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좀 넘는데요. 새싹이 났을 때 그 초록빛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지금은 실록 6월에 실록 또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안에를 산책하다 보면 개구리가 알을 깐다든지 또 물고기가 놀고 있고 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을지 이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을 만나러 가볼까요? 초록의 그 실록의 빛도 있지만
드론 사진에서는 하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호수의 물빛에 하늘을 담았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인화한 그의 사진에서도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옆면을 보게 되면은 밑면 또 옆면 모든 면에 사진이 붙어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프린트한 이유는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을 때 항상 앞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누워서 보게 되면 밑면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모든 사면을 전부 다 사진으로서 만들면서 입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그는 사진 본연의 기능인 사실 전달을 넘어서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작가님. 항공사진 특유의 구도로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하늘의 모습. 누구나 사진을 찍을 때 누구나 어떤 직보감으로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수평적인 시각으로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시도를 할 때 불안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찍어내요. 근데 그 찍어낸 것을 보면 그 색, 면, 점 모든 부분들을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찾아내서 그걸 촬영을 해요.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는 권은경 작가와는 서로의 사진에 대해 날카롭지만 따뜻한 직원을 아끼지 않는 동료 사이인데요. 올 가을 계획 중인 곽풍영 작가의 항공사진 전시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의미를 넘어 예술성이 더해진 그의 사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인간은 그 자연 속에 살고 있고 그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땅을 갈아서 벼도 심고 또 다양한 곡물을 심으면서 얻듯이 그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예술의 경계에서 전북의 풍경을 기록하는 항공 사진작가 곽풍영.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그의 사진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가는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기 전에 네, 규환 네. 씨에게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뭔데요? 혹시 예.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시죠? 스트레스 해소, 뭐 제가 콕 집어서 누구라고 하진 않겠는데 네네네.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굉장히 예, 예. 많이 드시는 분도 누구한테 계시고요.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요. 예. 게다가 혹은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레스 해소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스포츠 관람입니다. 스포츠 관람. 네. 특히나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단체로 그냥 좋죠. 막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맞아요, 이러면 맞아요. 스트레스가 말이죠. 저기 우주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거든요. 그렇군요. 그 뭐 월드컵 같을 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호프집 같은데 그럼 가면은 그 큰 그 스크린에다가 기가 막히죠. 많은 분들이 네. 모여가지고 같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재밌는데 실제 그 경기장에 가서 응원한다는 그 직관이라고 네네네. 하나요? 그거는 또 뭐 거기에 비할 바는 또 아니라고.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예, 예, 정말 맞습니다. 재밌다고 해요. 아무래도 네.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강원FC의 K리그 20라운드 경기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홈경기장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많은 도민들이 모여서 강원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원한 공기가 하루의 열기를 식혀주는 여름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구잔치가 열렸다. 강원FC로 인해 강원 도민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 K리그 경기가 열리는 평일 오후, 남춘천역에서 사람들이 강원FC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그럼 오늘 친구들 이렇게 여러 명 같이 가자고 이렇게 꼬셨어요, 제가. 당하셨어요 그러면? 꼬심 당했어요. 세연 친구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네. 그런데
유쾌한 꽃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오늘 4명 동원하셨는데 다음에는 몇 명 더 끌고 가실 거예요? 아, 버스 한 대 채울게요. 반면 조용히 정체를 숨기는 승객도 있는데 지금 어디 팬이세요? 상주 팬이요. 상주요? 그러면은 이거 적의 차를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강원이 개막전 때 상주한테 졌잖아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강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경기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의아무에 석영이 내려앉는 저녁 시간. 평일이지만 경기장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은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풍성하기 때문인데 일단 도민분들은 50% 할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치맥데이랑 그리고 직전에 파페라 그룹 공연이 있고요. 응원은 합심! 경기 전 배를 든든히 채우려는 사람들로 푸드트럭 앞은 장사진을 이루는데 혹시 저녁거리를 사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은 마시라. 강원FC에서 치맥 세트까지 챙겨준다. 오늘 치맥과 같이 하는 경기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여기에 가득 채워주고 가세요. 강원FC 전용구장 건립을 응원하는 캠페인도 한창인데 우리가 지금 언제 경기력은 좋아지는데 관중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강원FC가. 그게 뭐냐면은 제일 병폐가 뭐냐면은 바로 전용구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리가 지금 솔직히 춘천구장은 거리상은 약간 거리감을 느껴요. 요즘은 진짜 눈물나게 진짜 재밌죠. 눈물나게 재밌죠. 강원도민일보는 요즘 강원FC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도민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그 단합된 힘이 지역 발전, 향토회로 승화되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이제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단합된 힘이 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FC 전용구장 또 경기장 관람하기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한번 열기를 결집해보고 우리 강원FC가 기왕에 프로축구단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전용 경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용구장이 없는 프로축구단은 국군체육부대인 상주 상무와 올해에 승격한 성남FC 그리고 강원FC뿐이다. 강원일보에서도 강원도의 여러 단체와 도민들을 독려해 강원FC 명문구단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결집되는 마음은 강원FC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한 11년 전,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제가 이 강원FC 창단할 때 조금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주식 사실 때 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사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또 그 분위기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강원일보는 적극적으로 강원FC를 주요 기사로 다루며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희 강원일보사는 이참에 사실상 강원도가 축구 열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강원FC가 강원도민의 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또 강원FC의 발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우리 4대 프로젝트를 한번 시행을 하자 이래서 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4대 프로젝트는 강원FC 명문구단 만들기 4대 프로젝트인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홈구장에서 그러니까 관중 만석 채우기를 1차 우리 목표로 삼았고요. K리그의 구단별 평균 관중수를 비교해보면 작년에 비해 증가하긴 했지만 타 구단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치. 전체 12개 구단 중 최하위. 승승장구 중인 구단 성적과 U20 월드컵 스타들의 인기에도 관중몰이가 약세라는 건 강원도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강원FC와 비슷한 성적을 보이는 대구FC의 경우 올해 전용구장이 개장하면서 매 경기에 매진을 기록하는 등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FC의 작년과 올해 유료 관중수 차이는 무려 4배. 전용 구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강원FC의 비상, 이제는 강원도민들이 함성으로 날개를 달아줄 때. 평일 저녁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많은 관중들이 직관에 나섰다. 마침 오늘은 김호규 선수가 강원FC 창단 최초로 200경기를 달성하는 날이다. 기념할 일 많은 오늘, 경기에서도 기념비적인 승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김지현 선수가 시원하게 선제골을 터뜨린. 그리고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상주의 골문에 가차없이 날아가 박히는 맏형 정조국의 슛. 우와, 오늘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강원FC 성적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날씨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고 날씨만큼이나 선수들이 멋있는 골을 넣어서 아주 신나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홈 경기의 관중수는 얼마나 될까? 집계 결과 유료 관중수는 2,198명. 기대에 비해선 다소 아쉬운 숫자지만 대신 2,000명이 2만 명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반 28분, 공이 또 한 번 상주의 골문에 접근하는데 기적적인 해트트릭의 주인공, 공이 발에 스치기만 해도 들어간다는 요즘 대세. 조재환 선수의 세 번째 골이 상대팀의 추격 의지를 한 번 더 끌어내렸다. 이미 3대0으로 승리를 확실히 잡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 점정을 찍으려는 이현식 선수의 멋진 발기술. 강원의 잘생긴 박지성, 멈추지 않는 심장, 이현식의 쐐기를 박는 엔딩골. 이렇게 강원FC는 지난 3월 2대0으로 패했던 상주 성무에게 2배로 갚아주며 설계 성공했다. 포항전에서 대역전극을 펼쳤던 장본인들인 만큼 4대0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강원FC. 실점 없이 완벽한 승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현재 K리그 순위는 4위. 지금 일정 시간 걸려서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전남 하순이요. 하순에서요? 네. 왜 왔어요, 여기까지? 이방에서 승리 보러. 이렇게 사람이 같이 많이 응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너무 신나요. 강원FC 많이 보러 오세요. 강원FC가 가장 힘차게 질주할 때는 바로 강원이 하나 되어 응원할 때다. 이제 강원FC는 강원도의 가장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콘텐츠가 되었다. 더 높이 비상하라. 강원FC 파이팅! 지난 포항전 때였죠. 저희 강원 365에서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4대0으로 지다가 5대4 대역전승을 거두더니 이번에는 4대0으로 깨끗한 서력전까지 올해 강원FC 경기 정말 응원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했어요. 예. 시원했죠. 뭐 두 분 또 아시겠지만 제가 별명이 리포터계 손흥민. 알겠어요. 그리고 뭐 축구왕 기돌이. 나름 이제 또 축구 전문가거든요. 예. 축구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강원FC 경기 자체가 이건 뭐 거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각본이 없는 드라마. 그래서 보고 또 봐도 재밌고 또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어제 경기로 강원FC K리그 순위가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박수 한번 치고.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승기를 잡았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 기울여지면 더 좋은 성적을 아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많은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였죠? 네. 강원FC 경기로 뜨겁게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김기현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야 늘 말씀드렸지만 담비 같은 방송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렸으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같습니다. 다만 아직 내일까지 이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안전 걱정뿐이거든요.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장마가 끝나면 또 폭염이 온대요. 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해 건강 농사는 그 엎드릴 복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복날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이 벌써 초복이 다가왔어요. 초복이에요. 예. 예나 지금이나 삼복 더위에는 복다림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복날을 더위에 지쳐 허해진 몸을 보호하는 날로 여기고 복날에 끓여 먹는 고깃국을 복다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닭 있죠, 장어 있죠, 전복, 뭐 민어회 이렇게 우리나라에는요 전통적으로 그 보양식 재료로 사용하던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족과 함께 이런 보양 음식들 잘 챙겨 드셔서 무더위에 건강 관리 제대로 한번 챙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요. 또 시설물 점검에도 미리미리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